장기간 기간의 결산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정활동을 정리하는 결산은 장기간 기간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고 미래를 그에 맞춰 계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결산을 하는 것은 기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데요. 그럼 언제까지 장기간 기간의 결산을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 정답은 바로 다음해 3월 말까지입니다. 물론 3월 말에는 보고가 쏠리니까 최대한 3월 초에 마무리하셔도 좋죠. 2023년에 대한 회계 결산 보고는 2024년도에 진행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회계 마무리 2023년 회계 결산이 또 한 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직 재무회계의 1년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하나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쪽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만 회계장부를 제때 마무리하는 것은 기간의 재지정심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대표님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업무가 많아서 미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질의 업무가 아닙니다. 장기간 기간 행정처분 내역 중에 많은 기관에서 전문적인 회계업체, 회계 업무를 위임하고 계시지만 회계 업무 누락 시의 책임은 모두 다 대표님께서 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현 시점에서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결산 업무,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주로 훑어봐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결의서가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의서는 매 수입이 일어날 때, 매 지출이 일어날 때마다 건건별로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종종 회계업체에 맡겨두어도 입력이 안 되어 있거나 연말에 몰아서 건건별로 입력하지 않고 결산 금액만 맞춰가지고 크게 한 번에 몰아서 입력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통장에서 지출된 내용과 맞게 결의서가 건건별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서 회계 결의 및 점포 인포관리, 결의서 점표 등록관리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검색해서 통장과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의서가 모두 입력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세입 세출 결산서를 확인합니다.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의 회계 보고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회계 보고서,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을 조회하시면 예산 대비 집행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 잡았던 것에 비해서 얼마나 결산을 사용했는지 결산 상황이 관 항목별로 쭉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 증감이 마이너스가 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서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에 잘했어야 되거든요. 되돌릴 방법은 없고요. 작년에 예산 마무리를 잘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시간대마다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 현황이라는 창을 확인하시면 우리가 잡아둔 예산 대비해서 몇 % 정도를 실제 사용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수료 예산을 10,000원을 잡았는데 10,000원을 썼다면 100%가 나오고요. 5,000원을 썼다면 50%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관의 회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예산보고 한 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작년 1년 동안 추가 경정 예산을 최소 한 번 이상은 진행했을 거예요. 두 번, 세 번도 예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추가 경정 예산이 절차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정보 시스템에서 예산관리에서 예산세 목록을 조회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추경 차수를 조회하시면 1차, 2차, 3차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추가 경정 차수가 없다면 해당 연도 동안 추가 경정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급여대장 등록 여부 확인입니다. 급여대장은 매월 등록을 하셨다면 조회를 하면 나올 거고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1년치를 한 번에 등록해 주셔야 돼요. 이걸 왜 하는 거냐면 결산에는 임직원 보수일람표라고 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작성하기 위해서예요.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급여대장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임직원 보수일람표가 등록이 되고요. 인건비 지급 수준까지 자동 계산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인건비 지급 수준까지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실무적인 모니터링 부분이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산 법령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재무회계 규칙 중에 결산 보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임직원 보수일람표, 과목 전용조서, 세입 결산서, 세출 결산서, 예비비가 있다면 예비비 사용조서,
보조금이 있다면 정부 보조금 명세서, 후원금이 있다면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사업비 명세서, 기타 비용 명세서가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앞에서 보조금, 후원금 제외하고는 체크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각종 사업비 명세서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작성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존부터 운영하시는 재가센터인 기간기호가 3번 코드로 시작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2020년 이후 오픈한 재가센터와 요양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있죠. 요양원은 원래부터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따라서 보고 전에 운영위원회, 먼저 보고 이후에 결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부 자체 감사를 실시하신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고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네, 그런 6번째 보고입니다. 현재 보고는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희망이엠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자료가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입력이 되었다면 희망이엠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시군구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엠 시스템 시군구 보고 방법은 희망이엠 시스템 매뉴얼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산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결의서를 바탕으로 세입세출결서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과목 전용조사 같은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보고 후에 희망이엠 시스템에 결산보고해서 지자체에 보고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은 회계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관련 방법대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기간 내에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마무리, 한 해 회계 마무리 잘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료 상담 신청을 통해서 문의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선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